요즘에 정말 쇼펜하우어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핵심은 놓치고 염세주의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쇼펜하우어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인지를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철학사의 흐름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위치를 아시게 되면, 그리고 그의 인생론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 의미가 뭔지 이거를 아시면 쇼펜하우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쇼펜하우어가 철학사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것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우리가 실제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요즘 정말 쇼펜하우어가 인기 절정이죠. 이건 조금 이례적인 거예요. 이 쇼펜하우어의 대인기 현상은 말이죠. 요거는 근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염세주의의 특성이 우리 현재의 삶과 잘 맞아떨어져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갖고 있는 정말 세상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 우리 자신의 정말 험악할 정도로 우리 자신의 정말 지옥과 같은 이 삶, 이것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발언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염세주의 그 자체가 쇼펜하우어를 지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염세주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쇼펜하우어는 사실 몸의 철학자의 출발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론이 팽배해 있는데, 이 이성뿐만이 아니라 타자의 존재, 나의 이성뿐만 아니라 타자의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쇼펜하우어가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현대 철학의 하나의 흐름인데, 그것의 원조격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자, 쇼펜하우어의 특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우울증이 있었고요. 아주 집이 부자였지만 부친이 자살을 해서 쇼펜하우어도 결국은 심각한 수준의 그런 어떤 자살 충동 같은 걸 평생 느끼고 살았고, 또 권총을 지니고 잠을 잘 정도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개의 이름을 그 유명한 헤겔, 쇼펜하우어가 헤겔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개의 이름을 헤겔이라고 짓고 개에게 자주 욕을 했다는 뭐 그런 설도 있고요. 또 그 이외에 각종 기행을 했다. 이게 이제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염세주의적 경향, 이것이 쇼펜하우어를 대표하는 철학적 어떤 흐름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 또는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적인 특성,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요즘에 쇼펜하우어에 관련된 책이 나오면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왜 그런지, 그 책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요, 서양 철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먼저 그 이야기부터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서양 철학사는 쇼펜하우어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좀 단순화해서 이해를 하면 쇼펜하우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요, 절대적 가치, 또 이성을 중시하는 경향, 이것은 누구에서부터 출발됐을까요? 네, 플라톤입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의해서 우리는 이데아라는 절대적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야, 또 우리는 이성적 존재야, 이런 식의 생각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중세 신학으로 넘어가면서 이데아 대신 신의 존재가 거기에 자리하게 되죠. 그러다가 데카르트, 근대 철학의 출발이라고 얘기하죠. 데카르트는 그 신학이나 이데아 대신 거기에다가 인간의 이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중시론이 하나의 큰 흐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완전히 집대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붙인 것이 바로 헤겔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우리가 절대 이성론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틀에서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비해서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에 관심을 두고요, 우리의 이성보다 몸의 가치, 우리의 육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이성 대신 욕망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철학사에서 쭉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철학에서도요, 플라톤 이후에 자연주의라든지 범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다만 비주류였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흐름은 당연히 중세 시대에는 완전 비주류로 자리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근대 철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학이 부정되면서 거기에 이성주의가 중심이 되는 그런 논의가 주로 많이 진행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데카르트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쭉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흐름 중에
칸트는 조금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칸트에 의해서 근대 철학이 집대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우리가 물자체론이라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 그리고 인간 바깥에 있는 물질들 또는 자연 사실은 사람도 거기에 속하는데요. 인간이 접하게 되는 모든 물질들이 그것 자체가 의미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칸트의 이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긴 한데요. 쇼펜하우어가 바로 그런 칸트를 그대로 계승한 대표적인 철학자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칸트를 계승한 다음에 그것이 니체로 연결되고요. 니체는 곧 현대 프랑스 철학의 출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었는데 니체의 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프랑스 현대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항상 질 들레즈를 엄청 강조하고 메르루 뽕티 프랑스 철학자들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데 그 연원은 니체에게 있었고요. 니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쇼펜하우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쇼펜하우어 철학의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요. 이거 여러 책에서 이제 정말 강조하고 있으니까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쇼펜하우어의 대표적인 저작이죠.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자연을 보거나 할 때 우리의 이미지 속에 떠오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것을 생각해낸 것, 그것을 표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대상들을 의지라고 표현해서 이게 이제 아주 독특한 그런 철학인데요. 사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의지라고 이야기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요걸 이해하려면요, 칸트의 개념부터 이해하면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칸트의 철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을 분석하는데 비판한다는 것은 그것의 의미, 그것의 능력, 그것의 역할이라는 것을 딱 제한적으로 설정해 놓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성의 능력이고 이성의 실체야라고 이성을 명확하게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쓴 저작이에요. 그래서 근대 철학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칸트의 역할은 어찌 보면 이성의 제한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밝혔다 하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칸트가 이성을 제한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성이 파악하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또는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들이 있죠. 요걸 물 자체라고 했는데 이성은 그 물 자체와 똑같은 상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여러 존재들은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물 자체,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은 그것으로서 나름의 가치를 갖는 것이고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그런 존재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요, 이것을 물 자체를 의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 자체로서 존재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힘 같은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공동체 감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그냥 가치롭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뭔가 자기장 같은 것을 뿌려내고 거기에는 힘이 느껴진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들레즈는 이것을 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 니체 철학에서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힘의 의지라는 용어를 니체가 잘 쓰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밖에 존재하는 우리 이외의 많은 존재들이 다 하나의 존중받을 그런 가치의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힘을 발휘하는, 무엇인가 기운을 이렇게 내뿜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운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야 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사실 쇼펜하우어가 최초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의지의 개념은 니체의 힘의 의지라는 개념으로 계승됐고요. 그것이 기운, 자기장으로 저처럼 해석이 되고 그것이 프랑스 현대 철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이 욕망론이에요.
자, 근대 철학이 되면서 인간의 중심을 이성으로 파악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잘 통제할 수 있고 잘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사실은 이성론에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잘 통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이 이성의 한계를 출발해서부터 지적하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욕망에 있다 하는 지점을 아주 강조한 것이죠. 본래적 모습에 대한 인정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 욕망만 해. 세계는 완전히 지옥 같은 욕망의 싸움의 각축장이 되는 것이죠. 또 내 자신은 어떨까요? 욕망 덩어리인데 그 욕망이 달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은 지옥처럼 된다.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이야기가 성립이 된 겁니다. 이런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근대 이성주의의 한계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욕망, 그런데 결핍. 또 다른 케이스가 있죠. 욕망했는데 그것이 일부 충족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어지면 권태로 가고 그것이 다시 결핍으로 간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성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의미고 이성 비판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욕망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성이라는 정신 세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 자체를 중시하는 그런 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생은 고통이고 세계는 최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고통하는 인생의 실체는 몸과 정신을 함께 갖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인생과 세계는 그 모두 인간 이성의 힘으로 잘 통제 가능하지는 않는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한 다음에 우리의 몸을 잘 보듬어서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가능한 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인식이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실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지론, 그러니까 우리 몸 바깥에 있는 다른 존재들, 이것을 의지라고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뜻이 난해하긴 하지만 나 이외의 존재들, 그러니까 사람, 자연, 물질, 이 모두가 나와는 독립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 존재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전제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 존재들은 의지, 다시 말해서 영어로 will이죠. will로서의 어떤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기운이나 자기장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인의 아침이라는 모닝 루틴 프로그램을 할 때 줌에서 화면을 다 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쫙 보여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 화면에 있는 얼굴에서 뿜어나오는 어떤 약간의 기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줌을 켜놓고 함께 공부를 하면 공부가 더 잘 되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을 제가 기운 자기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결국은 함께의 삶이고 제가 얘기하는 공동체 감각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공동체 감각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키시메이지로의 미움받을 용기에서 후반부에서 제일 중시하는 개념 아닙니까? 이것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타성의 성장론 등등을 설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요, 쇼펜하우어에게 배워서 우리가 실천할 것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세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이해에 기반해서 우리 자신이 실천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이성적 힘, 정신의 힘에만 의지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자기계발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을 바꾸면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엄청 강조하듯이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실행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능력이 붙지 않는 이상 자기개발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정신을 중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신으로 모든 것이 된다, 이성주의, 여기에는 반대한다는 거죠. 이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진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클럽 성공 습관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는 일은 자기가 프로젝트를 설정해서 실제로 실행해서 그 결과의 성과를 보고 그 성과에 의해서 성장하는, 다시 말해서
작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습관이 몸에 붙어서 실행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해가는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클럽을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나온 김에 클럽 성공습관 꼭 가입하셔서 저와 함께 정신만 바꾸면 뭔가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함께 성장해 가기를 권합니다. 다른 예도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중이 좀 잘 안 돼. 어떻게 한다고요? 집중해야지. 이 정신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 안 되면 몸을 풀어주기도 하고 어슬렁어슬렁 거려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집중력을 회복해서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도 예가 많죠. 우리 가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감기처럼 오는 것이거든요. 우울을 극복해야지. 당연히 정신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 몸을 움직여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사실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되게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동하고 자신의 내면을 겉으로 세게 표출해 주는 것,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단기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집중력을 키운다든지 우울감을 극복한다든지 이런 정신의 세계의 것이 다 몸을 어떻게 해줌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 중에 핵심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정말 의지적인 어떤 결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방향성을 던져주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쇼펜하우어가 건강하세요. 이게 이제 쇼펜하우어의 행복론 5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너무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것은 그냥 당연한 얘기로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대 철학의 심신이원론을 부정하고 심신일원론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 한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몸을 튼튼히 해서 정신적 한계도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특히 숨쉬기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숨쉬기 운동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 읽고 그냥 생각 많이 하고 이것으로서 이성적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간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히 근육 운동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요 하체 이 허벅지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 근육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몸 전체를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를 한다든지 런지 등의 운동을 평상시에 아주 자주 해줘서 하체를 튼튼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체도 우리가 뭔가를 움직일 때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이 어깨 근육 그리고 팔 근육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우리를 움직이게 하니까. 그런데 이 모두를 지지해 주는 게 이 등에 있는 광배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 뒤에 등 쪽에 있는 근육인데 이거 벤치프레스를 한다든지 당기기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몸의 근육을 키워서 몸이 튼튼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도 맑게 또 최적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 중심의 해석, 나 중심의 행위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요. 타자의 기운, 내 주변에 있는 존재들의 기운,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느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동체 감각 키우기라고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요. 자연이 존재하고요. 여러 사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운들이 조금씩 발해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거 이게 이제 공동체의 감각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나아가서 모두에게 신성이 내재한다. 우리가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 것이 그에 내재하는 신에게 경배한다는 인사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공동체 감각을 갖고 타자를 존중하고 그가 내뿜는 기운을 수용하면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힘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만 성장을 해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아이캔 대학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5명씩 모여서 줌에서 만나서 뭐 말하기도 하고 책 읽는 거 같이 토론도 하고 여러 5인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이캔 대학이 엄청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제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클럽 성공 습관을 하면서도
말고 프로젝트를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프로젝트 기간만 맞으면 프로젝트 주제가 다르더라도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줌 켜고 회의하면서 진행하세요.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함께의 힘을 믿으며 실제로 함께 행위하면서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 이타성의 자기 성장의 핵심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요, 들레즈가 얘기하는 멀티플리서티의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해요. 멀티플리서티라는 거는 플리가 이제 뇌의 주름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멀티한 요소들이 서로 융합해서 이렇게 겹쳐지는 주름으로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 성격도 달라지고 그 가치도 달라지고 그것이 이제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멀티플리서티로서의 생성의 철학을 들레즈가 엄청 강조한 것인데 이것과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함께의 힘이라는 것이 서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 듣고 항상 몸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정신을 자꾸 내 의지, 나의 정신을 갈아치워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몸을 최적화시켜서 항상 활성 상태로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신을 뒤집는 것보다 사실 조금 쉽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스스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몸을 항상 활성화시켜야지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함께의 감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면 욕심을 줄이고 쇼펜하우어 얘기대로 욕심을 줄이고 한 걸음씩만 비커밍 해가는 생성해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강하게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